하노버입니다. 지금 지하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수도가 발달된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 베를린에 가면 넓기도 하고, 물론 지금 수도이니까 중요한 건물이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독일은 저 프로이센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다 분할돼 있었잖아요, 이탈리아처럼. 그러니까 각 지역이 각 작은 왕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스스로 뭔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권한 아래에서 각 수도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노버, 라이프치히, 괴팅겐, 이런 도시들이 다 각자 개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게 됐고요. 베를린은 최근 한 200년 사이에 수도로 정해지면서 집중적으로 발전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뉘었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가 좀 상징성이 좀 적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노버의 토요일의 모습입니다. 하노버 역이고요. 웬 군인들이 좌측 모여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군님은. 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노버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역 앞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와, 그냥 이 길을 따라가면 하노버입니다. 이 길 따라가면 라인강이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도 가방을 맡기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스위스 찌리히처럼 제가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시내를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12시에 하노버 광장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노버 중심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드럼도 있고 풍선놀이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집인데 엄청나게 긴 줄이 서 있네요. 하노버 광장에도 실러가 있네요.
프리드리 본 슐러 이렇게 하고, 슐러가 여기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뭔가 서류를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슐러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학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단테,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독일의 슐러, 괴테. 어디서나 이런 위대한 문학가들의 동상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다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한가함이 있죠. 예,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유니버시티입니다. 예, 이 대학교 이 건물도 옛날 어느 이 지역의 맹주의 성이었겠죠. 백작이나 왕이나 이런 것의 성이었을 겁니다. 원래 이 대학 이름도 하노버 대학입니다. 하노버 대학인데 역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 20-30년 전에 라이프니츠 대학교로 바꿨습니다. 대학교 오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독일 사람들 사자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사자를 좋아하는데요. 모든 건물에 다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1층에 0층이죠. 여기로 얘기하면 유니버시티 라이프니츠 박물관이 있습니다. 땡큐. 여기입니다. 이걸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썼다는 원고예요. 엄청난 양의 원고죠. 예. 정말 평생 연구 업적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계산기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계산기를 만든 사람들이 라이프니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파스칼도 비슷한 걸 만들었고요. 하여튼 계산을 좀 뭔가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라이프니츠 업적입니다. 왜 라이프니츠 여기 밑에가 라운지군요. 제가 떠들면 안 되네요. 이 대학교 0층이 원래 라이프니츠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에 라이프니츠 전시물이 있었고 미적문화 관련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없어졌네요. 2층으로 가져갔나요? 2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라이프니츠 대학교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미적분의 발견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뉴턴보다 미적분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랐는데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표하자마자 뉴턴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뉴턴도 자기 미적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뉴턴이 비난하는 건 내 걸 표절한 것이다. 이게 아주 수학에서 아주 긴 논쟁이 있었던 미적분의 표절, 대륙과 영국의 싸움입니다. 사실 뉴턴이 미분을 개발하고 20년 동안 발표를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뉴턴은 그 미분법을 그냥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회자가 되고 있었던 거죠. 뉴턴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로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가 편리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영국을 방문한 기록은 분명히 있고요. 그 중에 수학자 한 명과 그거에 대해 토론한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었던 거죠. 그래서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그때 와서 분명히 내 미적분학을 다른 사람한테 듣고 그걸 표절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라이프니츠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학자들은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기호의 차이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 미분 기호를 dydx라고 쓰는데 이게 마치 분수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미분에서 분수처럼 역할을 해요. 근데 뉴턴은 그런 기호를 쓰지 않았거든요. 영국식 기호는 x-dot이라고 그래서 위에다가 점을 찍는 걸로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가필드 윌헬름 라이프니츠 유니버시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노버 대학교가 아니고 라이프니츠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뭐 뉴턴은 저 라이프니츠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워낙 불화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라이프니츠 수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베르누입니다. 그리고 오일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사람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학적인 발전이 미적분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라이프니츠 수학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학의 모든 기호나 계산 원칙은 라이프니츠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뉴턴이 분명히 먼저 개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서랍에다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호나 그 방식으로 미분 적분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라이프니츠는 이 표절 논쟁에 휘말려서 평생을 상당히 괴롭게 보냈고요. 이제 수학자들도 편을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다 라이프니츠 편을 들었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뉴턴 편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수학의 꽃을 우리는 미적분학이라고 하지요. 예.